해외에서 유명한 한국의 대중문화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K-팝, K-드라마, K-영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외에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분야에서 한국이 미국을 제압하고 있어 미국이 발칵 뒤집히고 말았는데요. 미국 명문대생이 들려주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2월 11일 새벽 UCLA 기숙사 제 작은 방에서 토니상 생중계를 보고 있었거든요. 사실 연극영화과 학생이지만 토니상까지 챙겨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면에 낯익은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해피엔딩. 제가 서울 교환학생 시절 대학로에서 본 그 작품이었죠. 진행자가 발표하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제78회 토니상 뮤지컬 작품상 수상작은 어쩌면 해피엔딩입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작은 극장에서 봤던 그 뮤지컬이 지금 브로드웨이 최고의 상을 받고 있다니. 작품상뿐만 아니라 극본상, 작사작곡상, 연출상, 나무주연상, 무대 디자인상까지. 무려 6관왕이었습니다. 룸메이트가 왜 우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그 작품을 본 건 2년 전이었는데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대학로 골목을 헤매다가 우연히 들어간 그 작은 극장. 무대와 객석 사이의 거리가 손에 닿을 듯 가까웠던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감동을 느꼈었거든요. 그 작품, 내가 대학로에서 본 거야. 설마. 혼자 중얼거리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날의 감동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세계가 인정한 작품을 저는 이미 경험했던 거죠. 그 순간 뭔가 운명 같은 걸 느꼈어요. 마치 그 작품이 저를 다시 부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 속 박천유 작가가 상을 받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한국인 최초로 토니상을 받는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작품을 만든 사람들이, 그 무대를 함께 만들어낸 모든 사람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1시간 넘게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건 그냥 감동이 아니라 제가 놓치고 있던 무언가에 대한 갈망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다시 그곳으로 가야겠다고. 2년 전 겨울 서울대 교환학생으로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잘 적응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거든요. 언어도 서툴고 문화도 생각보다 낯설고 친구 사귀기도 어려웠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할 일도 없고 기숙사에 있기도 답답해서 해화역 근처를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학로라는 곳을 처음 알게 됐죠. 좁은 골목마다 작은 극장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더라고요. 포스터들이 벽마다 붙어 있고 젊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그러다가 한 극장 앞에서 발길이 멈췄습니다. 어쩌면 해피엔딩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영어로는 Maybe Happy Ending. 뭔가 슬프면서도 희망적인 느낌의 제목이었어요. 표를 사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데 극장 직원분이 나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가씨, 오늘 공연 정말 좋아요. 한번 보시면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극장이 정말 작았어요. 객석이 100석도 안 되는 것 같았거든요. 무대도 거실만 했고 관객들과의 거리가 정말 가까웠습니다. 처음엔 이런 곳에서 제대로 된 공연을 볼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어요.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 같은 대극장만 봐왔던 저로서는 좀 실망스럽기도 했고요. 그런데 공연이 시작되자마자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무대 위에 선 배우들의 목소리가 극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지더라고요. 마이크 없이도 모든 대사가 생생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관객과 배우 사이에 벽이 없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 싶었어요. 올리버와 클레어, 두 로봇의 사랑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외로움이 너무나 제 마음과 닮아 있었거든요. 버려진 존재들이 서로를 만나 위로받는 이야기. 그게 바로 그때 제가 필요했던 거였어요. 공연이 끝나고 커튼콜 때 배우들이 관객석으로 내려와서 일일이 인사를 했어요. 그런 뮤지컬은 처음 봤거든요. 주인공 역할을 했던 배우가 제게 다가와서 오늘 공연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라고 밖에 대답하지 못했지만 그 순간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어요. 외로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작은 극장에서 함께 웃고 울었던 사람들, 무대 위에서 진심을 다해 연기했던 배우들. 우리는 그 순간 하나였어요. 토니상 발표를 보고 난 다음 날 저는 바로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스프링 브레이크가 다음 주였거든요. 룸메이트는 제가 미쳤다고 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지금 가지 않으면 후회할 거라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2년 만에 다시 밟는 한국 땅이었는데 이번엔 관광객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저는 곧장 대학로로 향했습니다. 해화역에서 나와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예전 기억이 하나하나 되살아났어요. 그런데 뭔가 달라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토니상 수상 소식 때문인지 대학로 전체가 더 활기차 보였거든요. 여기저기서 어쩌면 해피엔딩 토니상 수상이라는 현수막을 볼 수 있었어요. 극장들을 하나하나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대부분의 극장이 여전히 작더라고요. 100석, 200석 정도의 소극장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브로드웨이처럼 화려한 전광판이나 거대한 포스터는 없었지만 대신 손글씨로 쓴 안내문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습니다. 한 극장 앞에서 젊은 배우가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다가가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대학로의 매력은 관객과의 거리에 있어요. 여기서는 배우와 관객이 정말 가까이서 호흡할 수 있거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럼 제작비는 어떻게 마련하세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대답하시더군요. 돈은 항상 부족하죠. 하지만 우리에겐 관객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야기가 있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성이 우리의 무기예요. 그날 하루 종일 대학로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극장을 구경했어요. 어떤 극장은 지하에 있어서 계단을 한참 내려가야 했고, 어떤 극장은 건물 3층에 있어서 좁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했어요. 하지만 모든 극장에서 공통적으로 느낀 건 사람들의 열정이었습니다. 한 극단의 단원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인상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린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뮤지컬을 해요. 브로드웨이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우리만의 방식으로 진짜 감동을 만들어내죠. 그 말을 듣고 보니 대학로의 극장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작다고 해서 초라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집중적이고 밀도 있는 공간들이었던 거죠. 관객 한 명 한 명의 표정을 볼 수 있고 배우의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저녁 무렵 한 카페에 앉아서 그날 본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대학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작은 극장들이지만 각각이 나름의 특색과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관객들의 태도였습니다. 브로드웨이에서는 공연을 보러 가는 게 좀 더 형식적인 느낌이었다면 여기서는 정말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웠어요. 친구들과 함께 와서 공연 전후로 이야기꽃을 피우고 배우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그날 밤 숙소에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어쩌면 해피엔딩이 토니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런 대학로의 정신 때문이 아닐까 하고요. 작지만 진정성 있는 무대,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공연 문화. 그런 것들이 결국 세계 무대에서도 통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좀 더 큰 뮤지컬 스튜디오를 견학하기로 했습니다. 대학로의 소극장들을 본 후라 더 큰 규모의 제작 과정이 궁금해졌거든요. 예약을 넣어둔 스튜디오는 강남에 있는 큰 제작사였어요. 스튜디오에 들어서자마자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리허설룸만 해도 웬만한 극장만 했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열정이었어요. 연출팀 스태프분이 직접 안내를 해주셨는데 설명을 들어보니 한국 뮤지컬만의 독특한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한국 뮤지컬의 가장 큰 특징은 복합 장르의 미학이에요 라고 연출팀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양의 뮤지컬 문법에 한국적 정서를 접목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만의 색깔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리허설을 참관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노래와 연기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로 연결되더라고요. 특히 대사에서 노래로 넘어가는 부분이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일상 대화가 그대로 노래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무대 기술팀의 설명도 흥미로웠어요. 한국은 실시간 악기 연주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MR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가능한 한 라이브 연주를 고집하죠. 그래야 배우와 연주자가 함께 호흡할 수 있거든요. 조명 연출 부분에서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관객들은 정말 디테일에 민감해요. 조명 하나만으로도 감정의 변화를 읽어내죠. 그래서 우리는 조명으로 이야기를 들려줘야 해요. 단순히 무대를 밝히는 게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정서의 결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음악 감독님이 설명해 주시길 한국 뮤지컬에는 정이라는 코드가 있어요.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공유하는 특별한 정서거든요. 그걸 음악으로 표현하는 게 우리의 강점이죠. 실제로 연습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배우들이 노래할 때 단순히 멜로디를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 진정성이 관객들에게 전달되는 거죠. 점심시간에 스태프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깊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사실 우리는 서구적 기술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감동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화려한 무대 장치보다는 배우들의 연기력과 음악의 힘으로 승부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보니 어쩌면 해피엔딩이 토니상을 받은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기술이나 규모로 승부한 게 아니라 진정성과 공감으로 승부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 관객들도 감동받을 수 있었던 거고요. 오후에는 실제 녹음 작업도 참관해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배우들이 부스에서 노래를 부를 때 단순히 음정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정말 연기하듯이 노래하더라고요. 감정의 변화까지 목소리에 고스란히 담아내는 거죠. 그날 견학을 마치고 나서 생각해봤어요. 한국 뮤지컬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구나. 기술적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심으로 관객과 소통하려는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감동을 전달할 수 있는 거고요. 이틀째 되는 날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혹시나 해서 연락해본 결과 2년 전 어쩌면 해피엔딩에서 올리버 역할을 했던 미남별 배우와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분은 지금 다른 작품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시간을 내서 만나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대학로의 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실제로 보니 무대에서보다 더 따뜻한 분이셨어요. 미국에서 온 친구가 우리 공연을 기억해주다니 정말 감사해요 라고 먼저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이야기했더니 정말 기뻐하시더군요. 사실 그때 저희도 확신이 없었어요 라고 미남별 배우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뮤지컬이 과연 해외에서도 통할까 하는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토니상까지 받게 되니까 정말 꿈만 같아요. 그러면서 한국 뮤지컬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국 뮤지컬의 가장 큰 특징은 관객과의 거리감이에요. 우리는 관객이 함께 울고 웃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무대와 객석이 하나가 되는 순간 그때 진짜 마법이 일어나죠. 실제로 어쩌면 해피엔딩을 연기하면서 느꼈던 경험들을 들려주시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매 공연마다 관객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어떤 날은 조용히 몰입하시고 어떤 날은 중간중간 탄성을 지르시기도 하고 그런 반응을 보면서 우리도 연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브로드웨이 진출 과정에 대한 뒷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한국적 정서가 과연 미국 관객들에게 전달될까 하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박천유 작가님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감정은 국경이 없다고. 실제로 뉴욕에서 공연을 올리면서 느낀 점들도 흥미로웠습니다. 미국 관객들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진정성 있는 이야기에는 똑같이 반응하시거든요. 특히 외로움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보편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일화를 들려주셨어요. 어쩌면 해피엔딩의 한 넘버가 SNS에서 밈으로 퍼진 적이 있어요. 굿바이 마이 섀도라는 노래인데 젊은 관객들이 그 멜로디를 따라 부르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음악이 정말 국경을 초월한다는 걸 느꼈죠. 실제로 그 영상들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노래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거죠. 특히 가사의 의미를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해서 커버하는 모습들이 감동적이었어요. 배우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관객분들이 공연 후에 와서 제 이야기 같았어요 라고 말씀해 주실 때예요. 그럴 때 정말 이 일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국 뮤지컬 업계의 열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사실 우리는 항상 부족한 상황에서 시작해요. 제작비도 홍보비도 모든 게 다 부족하죠. 하지만 그 대신 우리에게는 열정과 진정성이 있어요. 그게 결국 관객들에게 전달되는 거죠. 마지막에 민한별 배우가 해주신 말씀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한국 뮤지컬의 힘은 기술이나 화려함에 있지 않아요.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에 있죠. 그래서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날 대화를 통해 저는 한국 뮤지컬의 진짜 매력을 알게 됐어요. 그건 바로 진정성이었습니다. 관객과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마음, 그것이 결국 세계 무대에서도 통하는 힘이 된 거죠. 3일째, 저는 실제로 토니상을 수상한 어쩌면 해피엔딩의 무대 설계팀을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브로드웨이 버전의 무대를 담당했던 팀이 한국에 잠시 들어와 있다고 해서 운 좋게 인터뷰할 수 있었거든요. 스튜디오에서 만난 무대 설계팀장 이민수님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우리 기술로 브로드웨이를 감동시킬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우리만의 방식이 더 주목받았죠. 무대 설계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는 AR 기술을 활용해서 관객들이 더 몰입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실제로 무대 위에 로봇들이 움직일 때 관객들이 마치 미래 세계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했죠. 실제 시연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무대 위에 홀로그램 같은 영상이 떠오르면서 배우들의 연기와 완벽하게 어우러지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니에요. 이야기를 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한 도구죠. 조명 기술도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무선 조명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조명을 바꿀 수 있더라고요. 배우의 감정 변화에 따라 조명도 즉시 반응해요. 그래서 매 공연마다 조금씩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다국어 자막 시스템이었습니다. 브로드웨이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관객들이 와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여러 언어 자막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죠. 관객들이 각자 선택해서 볼 수 있어요. 기술팀의 김현주 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의 장점은 빠른 기술 적응력이에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바로 뮤지컬에 적용해 보죠. 그리고 무엇보다 효율성을 중시해요. 최소한의 장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거죠. 실제로 장비들을 보니 정말 컴팩트하더라고요. 브로드웨이의 다른 뮤지컬들과 비교해서 훨씬 적은 장비로도 비슷한 효과를 내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형 크리에이티브예요. 우리는 돈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아이디어로 해결하는 걸 선호하죠. 음향 기술자 박성민님의 설명도 흥미로웠습니다. 한국 뮤지컬의 음향은 정말 특별해요. 서양 뮤지컬처럼 크고 웅장한 사운드보다는 섬세하고 감정적인 사운드를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관객들이 더 몰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팀워크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어요. 한국 제작팀의 가장 큰 장점은 소통이에요. 서로 다른 분야지만 하나의 목표를 위해 완벽하게 협력하죠. 그래서 작은 팀으로도 큰 성과를 낼 수 있어요. 실제로 작업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그랬어요. 무대 설계, 조명, 음향, 의상 등 모든 파트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한 부분이 바뀌면 다른 부분도 즉시 조정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놀란 건 뭐였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어요. 미국 제작진들이 우리 기술을 보고 정말 놀라더라고요. 특히 실시간 상호작용 시스템은 그들도 처음 보는 거였어요. 기술적 혁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기술이 이야기를 위해 존재한다는 점이었어요. 우리는 기술을 위한 기술은 하지 않아요. 항상 스토리텔링을 위한 기술이죠. 그래서 관객들이 기술을 의식하지 않고 이야기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이민수 팀장님이 해주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로도 감성으로도 무장돼 있어요. 첨단 기술과 따뜻한 감정이 만나는 지점, 그게 바로 우리 뮤지컬의 경쟁력이죠. 그날 인터뷰를 통해 저는 한국 뮤지컬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됐어요. 겉으로는 전통적인 스토리텔링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정말 혁신적인 기술들이 뒷받침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기술이 결국 관객들에게 더 나은 감동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브로드웨이 제작진 중 한 명이 한국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인터뷰를 요청했더니 흔쾌히 응해주셨거든요. 제프리 리차드 프로듀서님과 만나서 어쩌면 해피엔딩의 성공 비결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이 작품을 접했을 때의 느낌이 어땠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온 작품이라는 선입견도 있었고, 과연 미국 관객들이 받아들일까 하는 걱정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작품을 보고 나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첫 리딩 때부터 느꼈는데 이건 단순한 뮤지컬이 아니었어요. 정말 보편적인 인간 이야기였죠. 언어나 문화를 초월한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브로드웨이 제작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셨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번역 문제였어요. 단순히 언어만 바꾸는 게 아니라 한국적 정서를 미국 관객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오히려 한국적 색깔을 살릴 때 더 좋은 반응이 나왔어요. 미국화시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진정성 있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 충분히 매력적이었어요. 미국 관객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브로드웨이 관객들은 정말 까다로워요. 하지만 어쩌면 해피엔딩을 보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죠. 공연 후에 극장을 나가지 않고 한참 동안 여운에 빠져 있더라고요. 실제로 관객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 관객은 이렇게 울었던 뮤지컬은 처음이에요. 로봇들의 사랑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인간적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또 다른 관객은 이 작품을 보고 나서 제 인생을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라고 했고요. 뉴욕타임즈의 연극평론가 인터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뮤지컬이 이렇게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화려한 볼거리보다는 진정성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승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제프리 프로듀서님이 가장 강조하신 부분은 이거였어요. 무대는 한국의 것이었지만 감동은 전 인류의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이 작품의 힘이죠. 특정 문화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토니상 수상 과정에서의 뒷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후보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에 주목하기 시작했죠. 특히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어요. 수상 당일의 분위기도 생생하게 들려주셨습니다. 박천유 작가가 극본상을 받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분이 무대에 올라가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이 상은 한국 뮤지컬 전체의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작품상을 받을 때의 순간도 잊을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온 작품이 브로드웨이 최고상을 받다니. 그 순간 극장 안이 완전히 들썩였죠. 마지막에 제프리 프로듀서님이 해주신 말씀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어쩌면 해피엔딩의 성공은 기술이나 화려함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진심 때문이죠. 만든 사람들의 진심, 그리고 그 진심을 알아본 관객들의 마음이 만나서 이룬 기적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 뮤지컬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구나.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진심으로 움직이려는 의지. 그것이 결국 세계를 감동시킨 거죠. 마지막 밤 저는 다시 그 작은 극장으로 돌아갔습니다. 2년 전 처음 어쩌면 해피엔딩을 봤던 바로 그 극장이었어요. 우연히도 그날 밤 다른 작품이 공연되고 있었는데 그 작품도 보고 싶어서 표를 샀습니다. 극장에 들어서니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100석도 안 되는 작은 객석, 손에 닿을 듯 가까운 무대, 그리고 관객들과 배우들 사이의 따뜻한 거리감까지. 2년 전 제가 처음 진짜 감동을 느꼈던 바로 그 공간이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자 또다시 그 마법이 일어났어요. 배우들의 목소리가 극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지고 관객들은 하나가 되어 그들의 이야기에 몰입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토니상을 받은 것도 브로드웨이에서 성공한 것도 모두 여기서 시작된 거라는 걸. 공연 중간에 문득 생각이 났어요. 지난 며칠 동안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씩 떠올랐거든요. 미남별 배우의 진정성, 기술팀의 혁신, 제작진의 열정, 그리고 브로드웨이 관계자들의 감동.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이 작은 극장에서 시작된 거였어요. 커튼콜이 시작되자 배우들이 객석으로 내려왔습니다. 2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관객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모습. 그게 바로 한국 뮤지컬의 진짜 매력이구나 싶었어요. 한 배우가 제게 다가와서 오늘 공연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2년 전과 똑같은 질문이었지만 이번에는 제가 할 말이 많았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무대가 있어서 한국이 자랑스러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극장을 나서면서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며칠 동안의 경험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거든요. 대학로의 작은 극장들, 첨단 기술로 무장한 스튜디오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열정까지. 그때 깨달았어요. 그날 제가 느낀 건 한국 뮤지컬이 아니라 한국 그 자체였다는 걸. 작지만 강한 힘, 진정성으로 승부하는 문화, 그리고 함께 울고 웃을 줄 아는 따뜻한 마음. 그런 것들이 바로 제가 그리워했던 거였어요. 대학로 골목을 천천히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제가 찾던 건 국적이나 혈통이 아니라 바로 이런 문화였던 거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눈물이 났어요.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제가 2년 전 느꼈던 그 감동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그 감동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무대 위에서, 무대 뒤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음 날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리고 그때는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이런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비행기 창문으로 한국 땅이 점점 멀어지는 걸 보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진짜 무대는 화려한 조명이 아니라 함께 울고 웃는 이 거리였다고. 그리고 그런 무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이 아름다운 거라고. UCLA로 돌아가서도 그 감동은 계속됐어요. 제 전공을 바꿔야겠다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연극영화과에서 배운 것들을 한국 뮤지컬과 접목시켜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보고 싶어졌어요. 그게 바로 제가 찾던 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작은 극장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 진정성 있는 무대가 주는 감동, 그리고 함께했던 사람들의 마음까지. 그 모든 것들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어쩌면 해피엔딩처럼 말이죠.